미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대표적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두고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수백만 명 늘고 또 수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국적 병사 에단 알렉산더가 하마스에 의해 억류된 지 약 600일 만에 고향 뉴저지 테너플라이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81세 한인 여성 살인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3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다른 두 사건의 연쇄살해범으로 검거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뉴욕주가 중산층 이하의 주택 소유자와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교육세 환급 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총 300만 명에게 23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메타가 인공지능 AI 스마트 안경 라인업에 오클리를 추가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다각화해 경쟁사들의 추격을 양과 질에서 모두 압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헬무스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개발처 말라리아 이니셔티브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지원이 이처럼 삭감될 경우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환자 수가 수백만 명이 늘고 수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국제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 의학저널 랜셋에 따르면 미국의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인 대통령 말라리아 이니셔티브 PMI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올해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감염자 약 1,300만에서 1,400만 명, 사망자 10만 명 이상을 막을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PMI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년 전 출범시킨 프로그램으로 미 국제개발처를 통해 지금까지 약 9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해에도 8억 달러가량을 승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47% 삭감할 방침입니다. 연구는 PMI가 침대, 모기장 살충 처리, 유아 대상 예방 약물 투여, 일상적 치료 등 말라리아 퇴치에 기여했을 때의 효과를 추정했는데 올해 아프리카 27개국의 말라리아 대응에 핵심 역할을 하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전체 감염 사례의 11.3%, 사망의 37.5%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0년 이후 각종 방역 조치로 약 22억 명의 감염과 1270만 명의 사망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 사망자 중 4분의 3이 5세 미만 아동입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말라리아 감염은 2억 6,300만 건, 사망자는 약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말라리아 노모어의 마틴 에들런 대표는 이번 삭감안은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힘겹게 이룬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백신 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도 지연되며 취약 지역에서 대규모 발병이 다시 일어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퇴치를 위한 글로벌 기금도 미국 정부의 PMI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하마스에 억류됐던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 병사 에단 알렉산더가 584일 만에 자유의 몸이 돼 600일 만에 고향 뉴저지 테너플라이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고향 테너플라이에서는 알렉산더를 환영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테너플라이 중심가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여 오랜 억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에단 알렉산더를 환영했습니다. 21세인 알렉산더는 18세에 이스라엘로 이주해 이스라엘 방위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전투 중 생포됐습니다. 584일간 억류됐던 그는 지난 5월 12일 마침내 석방됐고 외교관 및 가족들을 이송하는 미 국무부 송환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약 600일 만에 고향에 도착한 날,
테나플라의 거리에는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였고 웰컴 홈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들이 줄지어 걸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며 그의 복귀를 기뻐했고 알렉산더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으로 손을 흔들고 시민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I feel like he's our child. We followed his story, we followed his parents, we followed and we prayed for him to come back home. And we're so happy. I can't express how many of my friends and a lot of my classmates and just everybody in general has come and just shown the support, and I mean it just feels like a one big family. 알렉산더가 억류된 584일 동안 타운 곳곳에는 그의 무사기환을 기원하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사회는 알렉산더가 고향 땅에 잘 적응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The fact that he was held with other hostages all together and not by himself kept him hopeful. 알렉산더는 미국 뉴저지 출신으로 하마스에 생존한 상태로 억류된 마지막 미국 시민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질 석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 1월에서 2월 휴전 합의에 따라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서로 교환한 지 약 3달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81세 한인 여성 살인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3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참극의 범인은 최근 발생한 또 다른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그의 연쇄적이고 잔혹한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4월 샌퍼란도 밸리 빌리지 아파트 단지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27세 에릭 아스카밀라가 지난 2022년 8월 우들랜드 힐스에서 발생한 81세 한인 김옥자 씨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한 같은 해 샌퍼란도 밸리에서 벌어진 살인 미수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옥자 씨의 시신은 당시 자택 화재 진압 이후 침대 아래에서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다수의 자창과 질식으로 확인됐고 방화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추정됐습니다. 주택 내부가 어지럽혀져 있었으며 외부 침입의 흔적도 뚜렷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용의자 특정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수사에 난항을 겪자 LAPD는 시민 제보를 받기 위해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벨리빌리지의 아파트에서 53세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한 남성이 옥상 천장을 통해 건물에 침입한 뒤 발코니를 넘나들며 여러 세대의 출입문을 열려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약 2주 만에 체포된 에스카밀라의 지문, DNA, 감시 영상 등 여러 증거가 우들랜드 힐스 김옥자 씨 사건과 일치하면서 수사당국은 두 사건이 동일 인물의 소행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2022년 샌프란도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살인 미수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가 교육세 환급, 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총 300만 명에게 23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의 주택 소유자와 저소득층 시니어가 대상인데요. 일부 주민들에게는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최대 1,500달러에 달하는 환급 수표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스타 프로그램의 세금 환급 수표를 지급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교육세 환급 스타 프로그램에 따라 중저소득 주택 소유자에게 350달러에서 600달러, 저소득층 시니어에게는 최대 1,500달러까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의 경우 연소득이 10만 7,300달러 이하, 일반 가정은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가 해당됩니다. 이번 환급은 일부 주민의 경우 이미 세금 공제 형태로 제공됐지만 약 48만 3천 명의 뉴욕시 거주자가 수표 형태로 직접 환급을 받을 예정이며 롱아일랜드 지역도 약 52만 8천 명이 대상입니다. 수표는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뉴욕시 거주자의 경우 이달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지역은 가을까지 지급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우편 수표를 기다리는 대신 직접 입금 방식으로 신청하면 더욱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스타 프로그램은 자격이 있는 경우 매년 우편으로 스타 신용 확인을 수령해 재산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가 레이반에 이어서 오클리 브랜드와 손잡고 스마트 안경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카메라 성능과 배터리 수명이 대폭 향상된 이번 제품은 AI를 탑재한 새로운 웨어러블 기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메타는 자사의 첫 오클리 브랜드 스마트 안경인 오클리 메타 하우스틴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클리는 세계적인 아이웨어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에실로룩소티카의 브랜드 중 하나로 메타는 에실로룩소티카와 이미 레이벤 브랜드로 스마트 안경을 개발해오고 있었으며 이번 오클리 브랜드는 두 번째 합작품입니다. 오클리 버전은 레이벤 스마트 안경과 마찬가지로 전화통화 기능은 물론 음악 재생,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메타 AI를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해 질문하면 응답하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신제품은 다양한 렌즈와 프레임 컬러로 출시되며 가격은 기본 $399, 한정판은 $499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향상된 카메라 기능을 통해 울트라 HD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배터리는 20분 충전 시 50%까지 빠르게 충전됩니다. 이번 제품은 메타와 이탈리아 안경업체 에실로룩소티카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됐으며 에실로룩소티카는 오클리와 레이벤 브랜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기기로 주목받고 있으며 메타는 작년 9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홀로그램의 증강현실 AR 기능이 구현되는 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메타는 2027년까지 디지털 앱과 현실을 융합한 AR 안경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 역시 차세대 스마트 안경 개발을 위해 삼성전자와 함께 손잡고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중서부에서 동부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 올 여름 처음으로 폭염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말 중서부와 오대호 연안으로 고온 현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폭염은 오하이오 밸리를 넘어 동부 연안 대부분 지역을 덮쳐 다음 주 중후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상청은 열기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역대 1일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은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인 열지수가 화씨 100도를 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정부 공공시설위원회는 PSENG를 비롯해 JCP&L, 애틀란틱3 전력, 락클랜드 에너지 등 뉴저지 4대 전력회사가 7월과 8월에 매달 $30씩 총 $60의 전기요금 인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달부터 뉴저지 전기료가 최대 20% 인상된 것에 따른 대책 중 하나입니다. 전력회사들은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전기료 청구서에 $10씩을 추가하게 됩니다. 또 BPU에 따르면 4대 전력회사는 저소득층 등 수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서비스 중단 등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NYPD는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센트럴파크 내 이스트 메도우 지역에서 15세 소년이 폭풍우를 피해 나무 아래에 피신하던 중 벼락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뉴욕 일원에는 강한 뇌우주의보가 발령 중이었습니다. 번개는 나무에 떨어졌고 그 전류가 나무 아래 있던 소년이 착용하고 있던 금속 체인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소년은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목 부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천둥 소리가 들리면 번개가 근처에 있다는 신호로 즉시 건물이나 지붕이 있는 차량 안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의 명문팀인 울산 현대가 21일 토요일 오후 6시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에 있는 멜라이프 스테디움에서 2025 FIFA 클럽 월드컵 16강 진출을 가리는 조별리그 F조 경기에서 브라질의 명문팀 플루미넨시와 맞붙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간판 클럽팀 경기를 앞두고 한인사회와 축구 팬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월드컵 유치에 큰 역할을 한 필 머피 주지사는 많은 축구 팬들의 경기 요청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